마이크 안 써도 괜찮겠죠, 저희? 네. 네, 저희 등장음악이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방송이 생각했는데 혹시 라이브도 참여가 가능한 분들은 네, 접속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노래가 됐나요? 로딩 중입니다. 아, 로딩 중이군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저희가 30분의 사실 시간을 받았는데 30분 정도 지연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네,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체 큰잔치 본행사 토크 라이브 진행을 맡은 흑쟁이 활동가 김혜빈. 김기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식도 드시면서 저희한테 너무 집중을 안 하셔도 되니까 네, 편하게 좀 이 시간을 조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네, 라이브는 잘 나오고 있나요? 아, 네, 잘 나오고 있군요. 네, 저희 20일에 지금 환경체 큰잔치 본행사가 진행 중인 네, 서울시 MPO 지원센터에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생한 현장을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인스타 라이브 켰는데요. 네, 네, 지금- 오,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참여해주신 분도 그렇고 인스타 라이브로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놨으니까요. 꼭꼭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제 서울시 MPO 지원센터 현장에 오시면은 이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 이제 전시가 진행이 되고요. 네.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네,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금요일 날은 1시간 정도 일찍 마감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쯤 오시면 안전하게 환경체 전시를 잘 구경하시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환경체 큰잔치 토크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환경체 큰잔치가 뭔지 아세요? 네, 환경체 큰잔치는 네, 제가 아는데 한번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혹시 혜빈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환경체 큰잔치는 그 매해 선정된 환경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올해 환경책을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환경책을 읽고 환경책을 새롭게 읽고 또 다르게 살아보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환경책 큰잔치의 모토도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이어서 네. 이제 12권이 그렇죠. 선정되는군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36권이라고 했는데 혹시 착오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어린이 환경책 12권, 그리고 청소년 환경책 12권, 그리고 일반 성인 환경책 12권 이렇게 36권이 선정돼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부문별로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일반 환경책 이렇게 해서 12권씩 36권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환경책을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책을 잘 안 읽어요. 근데 혹시 혜빈님은 책을 좀 읽으시나요? 저도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사실 네. 뭐 연말이라 바쁘고 저희 그렇죠. 이제 월드컵도 16강 막 진출하고 또 재밌는 경기도 많아서 맞아요. 핸드폰만 키면 볼 게 진짜 많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책이랑 요즘 잘 안 친한 것 같은데 네. 혜빈님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을 타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노력 안 해도 쪽쪽 이렇게 보여주니까 굳이 종이책을 사거나 아니면 빌려서 조용한 공간으로 가서 또 차분한 공간에서 읽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또 막상 뭔가 책을 읽으려면은 또 네. 고르기도 어렵고 또 맞아요. 막연한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데 네. 좀 그런 분들에게 또 환경책 큰잔치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같이 수동적인 컨텐츠를 보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환경책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번 환경책 큰잔치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 빨리 환경책 큰잔치 환경책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네, 저희 매번 선정되는 올해 환경책을 이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또 분위기를 좀 바꿀 겸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퀴즈를 첫 번째 문제 바로 가시죠. 첫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만 네, 네.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셀프 리액션을 해주셨습니다. 매해 부분별로 12권의 환경책이 선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환경책 생잔치는 몇 번째 환경책 퀴즈? 오! 네, 저기 왠지 먼저. 잠시만요. 두 분이 동시에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두 분이 손들었어요. 동시에요? 네, 하나, 좋습니다. 둘, 셋. 셋. 아니요. 정답을 두 분이 동시에 외쳐주세요. 같이 들었으니까. 하나, 둘, 셋. 21번째.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동시에 시킨 이유는 선물이 많은데 이게 퀴즈가 적다는 의미여서 네, 선물을 더 드리고자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퀴즈를 하나 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고요. 네, 이번 21회를 맞은 환경책 큰 잔치는 또 다양한 이슈에서의 올해 환경책을 추천해주고 좀 매달 한 권씩 새로운 환경책을 읽으며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고민하는 장을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경책 큰 잔치의 슬로건, 모토는 무엇일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네, 선물은 이제 요즘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널담에서 나온 비건 그래놀라와 네, 고체치약입니다. 놀라운 선물이군요. 네, 그러면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환경책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올해 환경책이 이제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쪽으로? 무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조금 이동을 하면서 할 텐데 편하게 자리를 봐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놀라지도 네, 저희가 일반 환경책 코스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일반 환경책 부스. 네, 일반이랑 청소년이랑 같이 할까요? 우리? 네, 같이 할게요. 네, 일반이랑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문별로 이제 12권씩 책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정말로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또 다양한 디자인들, 또 예쁜 책들이 많고, 또 익숙한 책들, 아까 앞서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또 많이 전시장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마친 후에도 많이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작가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저희가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짧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네, 또 어떤 책들이 있었죠? 먼저 네, 알맹이만 팔아요. 알맹상점의 저자분이 어디 계실까요? 네, 저쪽에서 한번 잠깐 몇 마디만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들고 혹시 카메라를 보고 책 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 보고? 여기? 네, 여기를 보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맹이만 팔아요. 알맹상점의 저자이자 그 상점에서는 이제 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 3명에서 책을 냈는데 한 분은 영국에 가시고 한 분은 지금 여기 줌으로 그 인스타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 자리를 내서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상점에서의 고분고투한 그런 이야기들이랑 시민들이랑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좀 녹여낸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환경책 수상이라고 해서 저희도 되게 우리가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사실 사업자들이 사실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자원순환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해서 그래서 상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그 앞에서 제가 막 설명하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여기 저희 편집장님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편집장님도 네, 저희 같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이제 제가 앞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환경에 대한 책을 쓰는데 환경스럽지 못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니까 재생지를 100% 쓰지 못하는 나라구나 우리는 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마음대로 친환경 인쇄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사실 조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책을 편찬하시는 이제 작가님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공간에서도 이런 재생지로 100%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서 우리 책장에서 우리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환경책 저자분 두 분도 저희가 잠깐 초청해서 짧게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는 지구를 살리는 기울기 수업 혹시 저자분 계실까요? 네, 이쪽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더 쑥스럽네요. 네. 저희는. 네. 제가 지은 책 제목은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이고요.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책을 썼다라고 하면 보통 분들이 굉장히 또 흔한 이야기, 또 다른 출판사에서 비슷한 이야기의 책이 나왔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 책입니다. 기후위기가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해왔던 뭐 에너지를 절약하자, 자전거를 타자, 혹은 음식 쓰레기를 덜 내자, 잘 먹자와 같은 실천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것을 좀 넘어서서 자전거를 타려면 안전한 교통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교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해보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탈핵과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요구해보자. 먹거리를 내가 채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업의 문제, 공장식 산업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시스템들을 좀 바꾸는 목소리를 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대하고 이후의 미래를 함께 얘기해보자와 같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한 책이고요. 아까 선정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성인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내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책이 뭐죠? 네, 다음 책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 중립인데요. 네, 바로 초청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 중립을 쓴 권성문입니다. 네. 이게 참, 제목은 참, 말랑말랑하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 중립이고요. 근데, 제가 담고자 했던, 저와 김세영 저자가 담고자 했던 바는, 탄소 중립, 제목은 탄소 중립이지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고요. 기후기나 탄소 중립은 이런 상황인 거고 처한 상황에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삶의 정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취직을 하게 됐을 때도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단순히 환경활동가로서의 삶도 살 수 있지만 또 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장들에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이 책에 주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이슈 이런 얘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여기 정답은 없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이제 부문별로 책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네, 여기 한번 책 한 번만 더 비춰주시면은 정말로 일반 청소년 상관없이 정말 부문에 상관없이 다들 읽기 되게 좋은 내용들과 또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서 정말로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주변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공간을 가로질러서 한번 어린이 환경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만 뭔가 찍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왔고요. 네, 어린이 환경책 부스에 왔고요. 네, 책 한번 쭉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책 한 권이 실종됐습니다. 모든 치킨은 네, 한번 쭉 카메라로 촬영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환경책이라서 그런지 제목이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들이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 환경책도 동일하게 저자분 두 분을 한번 초청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세미세한 맛, 플라숲 저자이신 두 분이 지금 미루고 계시는데요. 넘어갈까요? 가위가위보. 아니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네,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실래요? 네네. 네, 저희 양해 감사합니다. 냉장고가 사라졌다의 노수미 작가님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냉장고가 사라졌다의 작가 노수미고요. 이 책은 이제 버려진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더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었지만 이게 쓰레기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런 박스의 모양을 그대로 갖춘 채로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딱 보시면 이렇게 이제 쓰레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고민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떡을 참 좋아하시는데 떡 참 많이 있어요. 냉장고 문을 딱 열다가 냉동실에 딱 얼려져 있는 떡이 바닥에 뚝 떨어지면서 엄지발가락에 금이 간 적이 있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의 냉장고는 상당히 이제 동굴 같잖아요. 넣어도 이제 끝이 없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계시다가 그 일을 겪으신 이후로 이제 제가 냉장고가 우리에게는 어떤 냉장이나 냉동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안 먹는 걸 넣어놓는 어떤 저장의 공간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되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먹을 거를 자꾸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책을 열어보긴 했는데 정말로 쓰레기로 만든지 몰랐습니다. 네, 아까 잠깐 초청드렸다가 네,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제목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리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봤는데 되게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되었더라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순서가 하나 남아있는데 앞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동하고 막 하니까 더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지만,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이고요. 저희가 가운데 자리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저희 혹시 기획님은 환경책이 어떻게 선정되시는 것 같아요? 환경책 선정은 그냥 인기 순위하고 판매량 이런 걸로 선정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나온 환경테스트를 선정위원들이 한번 훑고 또 많은 회의를 통해서 500여 권의 책을 그중에 환경책을 선정해 주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선정위원분들이 책을 선정해 주시는데 이 자리에 선정위원 두 분을 한번 초청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조명이 있으면 조명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어린이 선정위원 분이시죠? 네, 어린이 선정위원 분이신 소혜순 선정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들어올까요? 네, 마이크를 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조명이 있으면은 조명을 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환경책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적인 먹거리 정의센터 센터장 소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짧지만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린이 환경책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혹시 이번에 선정된 올해 환경책 좀 어린이 환경책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저기 출판사랑 저자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저자분들 계시는데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활동가분들이 힙하신데 저는 힙하지 않은 출연자가 나와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어린이 환경책은 저쪽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일단 색상이 굉장히 선명하고 아름다운 책들이 이번에 많았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책 표지만 봐도 내용을 이제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직관적인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 못지않게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 동화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올해는 또 업사이클링 그림책이라든지 플랫북 같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또 책을 만드는 데 적용을 하셔서 굉장히 읽는 재미도 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 책의 뭔가 내용이 환경에 관련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뭔가 만든 형식이나 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되게 환경적인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선정위원으로 활동하신 지 20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올해 선정위원으로 활동하신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제가 이제 환경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고요. 굉장히 올해 장수하고 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이 다 바뀌는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시작부터 제가 같이 해서 거의 이제 20년 넘게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린이 환경책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까 작가분들께서 책 쓸 때 굉장히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이 환경책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 성인 환경책은 조금 우울해요. 가보면 죄송해요. 성인 환경책 선정위원분들께 죄송한데 책이 일단 길고 내용이 좀 우울한 내용도 많고 무겁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린이 환경책은 일단 가벼우면서도 아이들한테 좋은 내용 그리고 이제 자연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즐거운데 올해는 상당히 좀 무겁더라고요. 책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20년 이상을 환경책을 선정하고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사랑하자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후위기는 점점점 심각해지고 폭염도 심각해지고 올해 또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기후위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걸 보면서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른들은 주장하는 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매일매일 아까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건 어른들이 하고 이걸 교육받는 건 아이들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걸 어른들이 그대로 실천했다면 지금처럼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해져서는 안 되는 건데 말하고 거꾸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위원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고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이제 구체감이 들게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이게 환경책이 그저 무겁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이 시대가 정말로 그런 내용을 안 담을 수가 없는 분위기고 그거를 꼭 언급해야 이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어쩌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다른 메시지들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또 여기 환경책 콘텐츠 20일에 마쳤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제 생각을 참 깨는 책들을 많이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림책을 별로 많이 안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환경책을 선정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내용이 많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들이 재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숲의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딱 펼쳐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읽었는데 숲에 딱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책이 저를 이렇게 압도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숲에 내가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저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하니까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연 속에 고스란히 들어와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행복한 느낌을 주겠다. 굉장히 이 책이 이제 소중하고 이렇게 반갑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 기존 생각을 깨는 책들을 좀 많이 만든 게 북극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북극곰은 좀 식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활동가 사이에서도. 근데 제가 이제 라스트 베어 오늘 관계자분이 안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라스트 베어를 읽으면서 식상하지 않은 식상한 주제는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연과 교감하고 인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게 그 공감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식상한 주제는 없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한물 간 이야기라든지 이제는 이 얘기는 됐어 이런 주제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그 라스트 베어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러니까 자연이 굉장히 경이로운데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경이로움을 충분히 느끼고 사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은 작은 변화라도 이룰 수 있고 그 변화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세상을 큰 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환경책을 선정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아서 어린 눈으로 정말 재밌고 유익한 책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더 남아있죠? 네, 일반 환경책과 청소년 환경책을 선정해 주신 김형남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앞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책 영광스러운 그 선정위원 일반 책들은 9명 중에 1명 5년째 선정위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교정체력 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고 요즘 탈성장과 대한연구소 소장을 주표를 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5년을 해주셨다는데 5년 동안 이렇게 환경책 콘텐츠 선정위원으로 해주신 소감이나 올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좀 소감은 늘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이런 노력이 있구나 라는 감사함이 있고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이런 책들이 더 널리 전달이 되고 읽히고 가 닿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정책 저도 거의 참여한 책이 있는데 그게 5세까지 갔어요. 5세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그 온라인 이 서점 판매 순위 보면은 빌 게이츠하고 마이클 슐렌버거 몇 계단 위에요.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환경책 콘텐츠는 또 선정은 늘 저한테도 큰 배움이고 좋은 교류고 직접 만나는 선정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는 책하고
출판하시는 분들과도 굉장히 저는 좋은 만남이고 이렇게 선정된 책들이 또 누군가를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가 첫 활동책 큰잔치인데 이렇게 위원님과 같이 자리에 함께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혹시 저희 그 환경책 선정하실 때 또 어떤 기준으로 환경책을 선정하셨고 또 어떤 환경책들이 또 많이 선정이 되는지 될까요? 일단 선정 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매년 처음 만남 시작할 때 일단 정해요. 그 전에 전전에 했던 걸 참고로 해서 몇 가지를 정합니다. 근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들인데, 근데 딱 보면 이 책이다 싶은 책들이 매년 이렇게 있어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리고 읽히고 싶다. 누구누구한테 읽혀주고 싶다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쭉 나오게 되고, 근데 또 막판에는 몇 개수를 뽑고서 이제 좁혀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뭔가 좀 주제 배분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가급적 또 국내 저자들을 더 좀 넣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되게 비슷한 좋은 책이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 거기서 더 잘 만든 책을 더 뽑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응원하고 싶은 책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막판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루 종일 워크숍을 맨 마지막 날에 하거든요. 엎치락뒤치락 마지막까지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럼 이렇게 스님과 바뀌기도 하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올해에는 좋았던 게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는 책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관심을 환기하거나 폭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지? 뭘 더 할 수 있지? 또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지? 그런 책들이 많아서 그게 특히 좀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기서 한 일반 환경책에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표현해주신 읽히고 싶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와닿았어요. 정말로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사람들한테 이 책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단어가 조금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러면 책이 읽히고 싶은데 그 읽을 독자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환경책을 뭐 딱딱하게 범주를 나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 환경책을 만들고 서로 나눠 읽음으로써 바라는 그런 바가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결심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영감일 수도 있고 뭐 기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각자가 이제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를 거라고 그런 것을 잡아내서 음미하고 또 이제 그걸 나눠주면 좋겠어요. 이런 점에서 나는 이 책이 좋았다. 또는 그 책을 읽기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책을 봤는데 이런 얘기나 구절이 있더라만 전해주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그런 관점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 진짜 시야가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사실 2030 세대는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소비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소비하는 콘텐츠에 익숙한 2030 세대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다면? 저한테 2030 세대는 경외의 대상이에요. 가까이 하기 어렵고 어떻게 만나고 입을 떼야 될지 모르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추천을 책을 네, 왜냐면 제가 2030이거든요. 근데 또 선정 안에서 또 추천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가혹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어떤 책을 또 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역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맹상점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한소로운 식탁 여기 있으셔서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시죠? 이것은 좋죠. 근데 두 책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이런 국민을 담고 있는 특히 알맹상점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책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던지듯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탄소로운 식탁도 식탁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근데 또 2030 세대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또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진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정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0년까지 하긴 지금 물갈이도 돼야 되는데 고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혜빈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올해 환경책 큰잔치가 처음인데요. 이렇게 처음 환경책 큰잔치에 토크쇼 라이브 MC까지 맡게 돼서 너무 또 의미 있고 또 이렇게 힙지게 활동하면서 조금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그러니까요. 힙쟁이로서 컨셉을 막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저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네. 어떻게 끝나고라도 한번 불러주시고 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 전할 사항만 조금 전달드리면은 저희 전시회 오셔가지고 저기 들어오실 때 체험 부스에 이제 폐연 수막을 활용한 이제 책갈피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신 거를 인증해주는 SNS에 인스타나 페북에 남겨주시면은 그 알맹 상점에서 판매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독서링, 독서링을 선물로 받아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요 저희 혹시 PPT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황수경 활동가님 여기 스크린 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현장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번에는 특별히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노션으로 연결이 돼서요. 네,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서평도 같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북 내용이 이제 노션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될 예정이니까 온라인 전시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토크쇼 라이브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아직 토크쇼와 라이브는 끝났지만 저희 환경책 큰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계속해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기 서울시 MPO 지원센터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알맹상점 망원점에서 전시가 계속해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MPO 지원센터 잊지 마셔야 될 게 금요일은 1시간 일찍 문을 닫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후 5시까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예, 책을 선정하는 것보다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책을 만들고 환경책을 선정